안녕하세요. 하이CNC 프리미엄관 대표 강사 그리고 명덕 외고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명덕 외고에 관련해서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하지 않고요.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서 좀 이 시간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면요. 이건 이제 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에 대한 설명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하이CNC 내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르치고 있고요. 명덕외고뿐만 아니라 일반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명과요. 하이CNC와 제 이름인 정세용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설명이 더 나오니까요. 그걸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JYOBABY JOBABY거든요. 한번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팀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도 수업을 하고요. 저희 팀 내에 속한 선생님들 소개입니다. 일단 짤막하게 소개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알고 싶어 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명덕 외고에 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덕 외고가요. 올해부터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수시 비율이 줄어들면서 학교 내에서도 정시 대비를 같이 하겠다라는 이런 큰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변화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신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럼 학원에서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까지 한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덕의 변화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전에는 원래 탭스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덕 외고에 인재상을 받으려면 탭스 점수가 필요했었는데요. 물론 탭스 점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요건들도 충족을 했어야 됐죠. 근데 뉴탭스로 바뀌면서 실제로 학교 내에서는 이제 탭스를 반영해주는 그러니까 명덕 인재상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조건에는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탭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고 있어서 실제로 진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명덕 외고에 진학을 하게 되면 탭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는 수능 위주로 공부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수시 플러스 정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원래는 수시 위주죠. 그러니까 전교생이 아니고 한 학년이 250명 정도면 이 중에 4등급까지 그러니까 40%니까 100명 정도까지는 수시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수시로 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시 대비도 한다고 해서 조금 시험 범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원래는 내신 시험에는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모의고사가 4세트에서 5세트가 추가되면서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좀 많이 가중시켰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시험지를 한번 좀 보면서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내신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총 2개의 과목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영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화 영어라는 과목입니다. 모든 어떤 과든 상관없이 이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영어의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능률 김성곤이라는 영어 교과서를 쓰게 되고 매 시험마다 2단원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단어장이 존재합니다. 단어장은 이제 This is 보카라는 책인데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에 7에서 8단원 정도 대표 어휘뿐만 아니라 예문과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까지 출제가 되고요. 문법 프린트라는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직접 유물로 나눠주십니다. 대표적으로는 1학기 중간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 이런 준동사 파트가 나오고요. 테드 강의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테드 강의에 대한 유인물도 받게 되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고사가 4세트에서 5세트 들어오는데 올해 1학기 중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5세트가 들어왔어요. 그 20년에 치러졌던 4개의 고1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올해 4월이죠. 3월에 치러졌던 고1 모의고사 이렇게 5세트가 들어왔는데 하나의 모의고사가 지문이 25지문입니다. 문제로 따지면 28문제지만요. 지문은 25지문이거든요. 듣기를 제외하고요. 그게 지금 4세트면 100지문, 5세트면 125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얼마나 부담인지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심화 영어의 범위는요, 콜로케이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범위를 지정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크래시 코스라는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근데 이 강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강의, 뭐 내년 1학기 중간에 들어온다 이런 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물들이 한 2에서 3강 정도 나오게 되고요. 교과서 이제 심화 영어 회화라는 교과서의 스크립트가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실제 시험, 이제 교재죠. 요 놈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단어장이고요. 요거는 콜로케이션 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드는 꼭 요 테드만 아니고 테드도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학교쌤께서 지정을 하셔서 그 요인물을 받게 되면 그때그때 좀 달라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시 코스, 얘도 이제 강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매번 이제 받게 되는 유인물을 보고 우리가 시험 범위가 뭔지를 확인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부터 이 한 면에 가득 차 있는 게 다 지문이고요. 이건 테드 관련 지문입니다. 그래서 테드에서 이게 좀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인데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얘기는 이 지문을 온전히 이해하고 여기 있는 의문문을 해석해서 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운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용을 온전히 숙지한 채로 이 의문문을 다 해석해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적절한 것은 삽입 유형의 문제고요. 그 다음 영영풀이가 올바른 것의 개수를 고르면 이 영영풀이는 프린트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걸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올해는 그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테드 지문을 주진 않고요. 듣고 답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 유형을 좀 읽어드리면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일치하는 것을 고르세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모두 고르라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게 몇 개까지 골라야 되는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실례로 올해도 그랬지만 2개, 보통 우리가 모두 고르라고 하면 2개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통념적으로. 아니면 많으면 3개? 근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놓고 4개를 골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건 또 심리 싸움이거든요. 실제 시험을 볼 때. 설마 4개일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단어 관련 문제인데요. 그 단어장 있죠. 그 단어장에 관련돼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 다음 단어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유의어, 반의어고요. 여기도 동의어를 바르게 연결된 건 유의어, 그 다음 반의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 반의어,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법 관련인데요. 어법은 학교에서 프린트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예문이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문장들로 변형을 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세요. 밑줄친 문장 전체를 어법상 올바르게 고쳐 쓰세요. 이런 문제죠. 그다음 교과서 관련 문제들은 알맞은 연결사를 고르는 것, 그 다음 영작을 하는 것, 그 다음 순서, 어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의 개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아이들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관련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그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원래 모의고사 유형이요, 변형이 돼서 나오는 거죠. 실제 모의고사 유형이 어휘 추론 문제가 있고 빈칸 문제가 있듯이 그렇게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 그 모의고사 관련해서 서술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통 문장을 주고 그 다음 배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준 다음에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하는 건데요. 그 여기는 those offers가 의미하는 문장을 본문에 찾아 쓰세요. 그 다음 요약문인데요. 윗글을 읽고 요약문에 빈칸을 뚫어놓고요. 알맞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추가 지문도요. 그러니까 추가 지문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래시 코스 지문이나 테드 지문들을 가지고도 문제를 내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네, 순서도 있고 지칭하는 것, 올바른 거, 묶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도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유형이 똑같죠, 모의고사랑. 그러니까 요약문에 알맞은 말을 채워 넣는 것. 그 얘도 이제 그 추가 지문 관련 문제인데요. 올바르게 이해한 부분을 모두 고르는 것. 그 다음에 윗글에서 언급된 기관들이 실행됐을 당시에 법률 및 기관들에 대해 화자가 언급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개수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아까랑 비슷한 유형인데요. 윗글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알파벳 묶음을 고르세요. 그리고 서술형은 요약문을 채우는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유형은 많이 나오는 유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콜로케이션 관련인데요.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한 게 콜로케이션이라는 아까 책이 있었잖아요. 콜로케이션이 원어민들이 쓰는 묶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수거라 불렀고 지금 연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밥을 먹는다를 had를 쓰죠. We had a meal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리를 한다를 cook을 쓰지 않고 make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고 또 영어에 숙련된 사람들에겐 친숙한 표현일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물어보는데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게요. 여기 있는 걸 해석해서 어색한 부분이 있는 걸 모두 고르는 겁니다. 콜로케이션이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근데 그 콜로케이션을 온전히 숙지하고 여기 있는 이 보기의 지문을 해석을 할 줄 모르면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콜로케이션을 외우지 못했으면 풀 수가 없고 콜로케이션을 외우고 있었는데 여기가 해석이 안 되면 또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콜로케이션이라는 건 원어민들이 자주 쓰는 의미 덩어리의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그거에 익숙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그냥 단순 해석해도요 말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독짓기 한다고 하고 단순 번역식 해석을 하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해석을 하면 다 말이 됩니다. 근데 그 콜로케이션에 쓰는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콜로케이션 관련해서. 그러면 시험은 이게 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범위도 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조금 지엽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되게 힘들어해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럼 학원에서는 어떤 대비를 진행을 하는가? 아무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학교에서 받은 유인물을 학교에서 또 하겠지만 해석본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해석본을 다 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수업도 당연히 하죠. 중요한 파트의 내용을 다시 다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그러니까 문맥상 옳지 않은 어휘를 고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게 변형 문제를 많이 제작해서 줍니다. 그리고 순서도 변형해서 주고요. 당연히 그 시험에 나오는 모든 유형들은 변형을 해서 다 제공을 해요. 그리고 빈칸을 채워넣는 것,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숙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뭐 콜로케이션은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어휘도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고 안 되면 재시험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숙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콜로케이션 아까 보신 것처럼 단순히 이 표현만 외우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예문을 다 제작해서요. 학교 시험과 똑같은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그 다음 아까 이건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뽑아내서 이 파트만 영장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요, 선생님께서 중요한 문장을 짚어주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현관펜을 체크를 해놔요. 아,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25지문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만, 그러니까 한 지문에 한 문장씩만 체크를 해도 벌써 125문장이에요. 그쵸? 근데 두 개를 체크했으면 벌써 250문장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담은 좀 많이 커졌죠. 콜로케이션은 이렇게 또 제작을 해서 아이들이 보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유형은 당연히 그 유형에 맞춰가지고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게 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걸 모두 고르게끔, 보통 이제 프린트 문제죠. 그 다음에 문법적인 파트에서는 그 프린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건 다 변형을 만들어서 다 숙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도치구문으로 다시 쓰세요. 이런 문제였고요. 그 학원 이제 진학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이제 토요일날 하루로 운영을 하거든요. 스케줄은 토요일날 2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착착착 보여드리기만 했으니까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명덕외고라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명덕외고에 진학을 합니다. 이제 선별 과정을 거쳐서요. 그렇게 되면 보통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중학교 때 영어는 거의 다 A일 거고요. 일단 중학교 때 고3고 모의고사 풀었을 때도 1등급, 2등급, 심지어 어떤 아이는 100점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시간을 뭐 안 재고 풀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을 이만큼 갖고 진학을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면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겁니다. 왜냐면 250명 중에 4등급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과는 인원이 또 적어가지고 전공어가 등급이 한참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또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영어를 어느 정도 숙련도가 좀 좋겠죠.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외고다 보니 일반고와 달리 학교에 관련된 활동이라던가 수행평가라던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보는 이런 수행평가와는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논 게 아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주말에 딱 나왔을 때요, 실제로는 학원 숙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랑 상담하다가 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되는 게 없다. 근데 시험은 지필은 또 봐야 되고 수행평가를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괴리감, 그러니까 시간 부족을 모두 다 호소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 거기에다가 모의고사까지 올해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공부할 양이 훨씬 늘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명덕외고를 가르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도 매해 좋은 성과를 내주는 아이들이 있어줘서, 물론 제가 잘했다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해주는 방식대로 열심히 따라와주고, 아이들 자체도 이제 그런 열정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케미가 잘 맞아서 결과는 너무 좋았고요. 뭐 전교 등수도 많이 나왔고, 영어 관련해서요, 심형도. 그리고 초반에는 처음에 시험 좀 어려워해요. 이런 유형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1학기 때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한 번 익숙해지면 그 다음 준비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되니까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좀 그 명덕외고가 가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아우라만큼 그 속에서는 아이들이 내가 원래 영어를 잘했고 외고에 오고 싶어서 왔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도요, 쉽게 하는 아이들은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그거는 뭐 다른 어떤 학원을 다니던 이 명덕외고 아이들이 가진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장밋빛 꿈만 가지고 지금은 당장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고 통과하면 이 자체가 너무 기쁘지만 가면은 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점점 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서 학교를 만족하는 아이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이 명덕외고에 가서 뭘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그런 준비 과정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테드 강의라든지 아니면 크래시 코스 같은 걸 찾아봐서 이렇게 슥슥슥 보는 거예요. 막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이거다 그러니까 요 강을 봐야지는 아니고 그냥 검색을 해서 나오면 보통 이런 거구나. 왜냐면 시간들이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15분 내외이기 때문에 쓱쓱쓱 보면서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죠. 플러스로 작년, 재작년, 그 다음에 3개년 있잖아요. 올해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는 다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익숙함을 가지고 가서 시험 그 범위를 맞닥뜨렸을 때 하는 거랑 생소한 거랑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막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아요. 명덕외고만 관련해서는 엄청 막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좀 더 깊은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따로 학원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 받아서 따로 전화 드리고 상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험 유형과 범위 그 다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좋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